안녕하세요. 확실한 행복과 미래를 설계하는 소소한 보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강서연 지점장입니다. 자, 오늘 후유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하고 질병 후유장애가 있잖아요. 네, 요거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후유장애는 꼭 필수로 가지고 계시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네네. 후유장애는 여유만 되신다면 한도를 좀 높여서라도 가지고 있으시기를 추천드려요. 어느 정도 한도를 가지면 괜찮을까요? 3%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다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여유가 조금 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편하게 하는 일이 많다 라고 하시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지고 있으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다만 내가 그래도 보장을 어느 정도 받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3천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으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질병이나 상해로 나눠지기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후유장애는 총 13가지를 부위로 나눠서 어느 정도의 상태를 가지고서 후유장애 진단을 하느냐, 최소 3%부터 최대 100%까지 후유장애 그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질병 같은 경우는 후유장애를 뭘로 많이 받겠어? 라고 하시는데, 실제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도 걱정이 되니까 치매보험 많이들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치매였다, 이런 결과를 받는다라고 하면 후유장애에서도 치매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CDR 척도 검사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치매의 점수를 평가를 받게 되는데, 치매를 내가 어느 정도 기준으로 보느냐, 0점을 정상의 기준으로 CDR 검사를 통해서 0.5점이면 불확실, 1점이면 경도, 2점이면 중등도라고 하고 3점, 4점, 5점까지를 치매 상태로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중에서 경도 1점까지를 제외하고 2점부터는 후유장애 진단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치매로 진단을 받았고 CDR 척도 2점이었다 라고 하면 후유장애 진단율이 40% 정도가 돼요. 그러면 3천만 원을 준비하고 내가 2점의 중등도의 치매 진단을 받았다 라고 하신다면 1,200만 원을 받는 거죠. 근데 더 좋은 거는, 이렇게 후유장애라는 상품 자체가 한 번만 받고 사라지는 진단금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치매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후유장애를 받았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 당뇨가 있어서 당뇨병성 족부병증으로 다리를 잘랐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 또한 후유장애의 다른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몇 프로의 진단을 받았냐에 따라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질병으로 인해서 후유장애 진단금이 많이 나간 케이스기는 해요. 제 고객들 경우에는 위절제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자공 적출을 했다든지, 실제 최근에는 당뇨로 발 하나를, 무릎 이하를 절단하신 분도 있어서 그분 같은 경우에도 30%의 후유장애를 받으셨거든요. 일반 고객님들이 혼동을 하시는 게, 후유장애를 진단을 받으면 장애인 정도의 그 위험이 있어야지만 지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이제 이거는 제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 디스크, 이제 넘어져서 목 디스크가 터져서 경추 시술을 받았거든요.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뒤에 정상적으로 복구가 안 돼서 계속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이거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치료를 받고 이게 완전히 원상복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유장애로 인정을 받아서 제가 상해 후유장애를 3% 적용을 받았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한 디스크, 뚜렷한 디스크, 약간의 디스크가 있는데, 그것보다 약한 정말 경미한 디스크는 후유장애가 나온다라고 하면 보통 3%부터 지급이 돼요. 근데 지금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 업계 기준으로 5억 정도까지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5억이면은 3%면은 1,5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도 좀 그때 많이 받긴 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장애인 등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경미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어 인공관절 수술 같은 거 있죠. 연세 드신 분들은 무릎이 갈려서 나가시기로 하지만 골절이 되거나 하셔서 이런데 관절을 치환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이 20%, 관절 자체를 갈아 끼우는 거니까 연골의 기능이 아예 상실이 돼서 아예 이제 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20%, 그러면 40% 보장을 받으시는데 1억만 가입돼 있어도 4천만 원 보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상해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남자분들 중에 헬스장 많이 가시거나 뭐 축구 좋아하시거나 농구 좋아하시거나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허리나 이런 데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고, 또 외부 충격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이런 데가, 관절 같은 데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저렴해요. 상해후유장애가 질병후유장애보다는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해후유장애를 되도록이면 2억, 3억 이렇게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원하시는, 좀만 내용 아시면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뭐 특별하게 내가 장애를 입지 않았는데 후유장애로 이제 진단을 받아서 돈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진단금으로 부정맥 진단금들 많이 넣어 놓으시잖아요. 이제 뭐 맞아요. 심장기능 이승으로 인공심장 박동기를 삽입했을 때에도 이것도 후유장애에 들어가기 때문에 30%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럼 내가 1억을 준비해 놨다라면 3천만 원의 진단금을 받아가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부정맥 진단금을 넣으려고 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진단금이 많이 들어가야 1천만 원이에요. 많이 들어가야 1천만 원이고, 실제 이거를 비갱신으로 보험료를 계산을 해서 넣는다 그러면 1천만 원을 받겠다라고 2만 원에서 3만 원대의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하시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치매로 진단을 받아도 후유장애로 보험금을 청구받을 수 있고, 이렇게 부정맥으로 의심이 돼서 인공심장 박동기를 삽입을 하는 경우에도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뭐 암에 걸려서 위절제술을 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후유장애를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각각으로 후유장애를 받게 되면 이 각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수술비를 매회 지급으로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같이 이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수술비도 한 번 수술해서 수술비를 한 번만 받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매회 지급을 원하시잖아요. 후유장애도 매회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같이 꼼꼼하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좀 더 많이 하기는 해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는 가입이 안 됐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최대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보험사마다 좀 한도는 다르지만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시잖아요. 최근에 준비해드렸던 분은 어떤 1억까지는 들어갔고 1억 1천만 원까지 준비하셨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와. 누적을 본다라고 하면 한 보험사에서 뭐 1억? 근데 이제 전체 누적을 다 계산을 또 안 해볼 수는 없잖아요. 전체 누적도 네네. 대부분 한 보험사에 1억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전체 누적이 1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는 1억을 넣으려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는 해요. 1천만 원은 너무 적고 2천도 애매하니 3천 정도 가지고 계시면 그래도 내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질병이나 이런 부분으로 후유장애를 받을 때 진단금 대신하는 금액으로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게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오늘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실사례들이 이제 많이 듣고 하니까, 사실 저는 질병에 대한 후유장애가 자궁적출, 난소까지 적출해서 보장받으신 경우 케이스밖에 없어요. 상해가 좀 많았고 질병 케이스가 많이 없었는데, 우리 강지점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 보장받을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좀 좋은 정보를 얻은 것 같고, 그 다음 시간에도 같이 하실 수 있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드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